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세 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이야기는 또 뭘로 정할까 하다가 여러분들 요즘 제일 핫한 이야기, 증권시장 이야기, 재테크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두 번째 이야기, 제가 정치외교학을 전공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을 전공했는데, 이제 졸업하고 나서 제가 그때는 동부그룹이었고 동부증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부증권에 제가 인생 첫 발을 증권회사에 입사를 했고요. 사실은 저는 증권회사에서 약 20년 정도를 근무를 했습니다. 지점장까지 역임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 여러분들 너무나도 얘기 나누고 싶어하는 재테크, 그리고 또 너무나도 핫한 증권시장에 관련돼서 한번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또 세 번째 이야기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수익 좀 많이 나셨나요? 또 재미 좀 보셨나요? 재미 좀 보셨나요? 라고 표현 많이 하죠. 예.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 여러분들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짜져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제가 오늘 그냥 아주 쪽지게처럼 종목 찍어주세요. 그건 혹시 나중에. 근데 지금은 제가 일반론적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의 자산이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 약 70%에서 80%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산 자산은 약 30%, 20% 이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동산 자산 중에서도요, 기본적으로 금융자산 외의 자산 말고 금융자산 중에 은행, 소위 안전한 자산이 또 이 중에서 70%, 그리고 증권 등 투자 자산이 약 30%,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전체 자산 중에서 투자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정말 낮죠. 여러분들 미국 시장이 요즘, 제가 마지막에 이제 증권회사를 나온 게 2017년, 2018년 그 정도에 나왔는데, 그때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는 보니까 우리 많은, 특히 젊은 친구들이 미국 시장에 가서 많이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사실 미국 투자는 펀드로 들어갔지 직접 투자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자산의 구분이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미국은 이 부동산 자산이 50%를 찍었다가 50% 아래로 내려갔다가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면 여기 근처까지는 가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과정입니다. 반대로 이 금융자산이 거의 이만큼 갑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도 여긴데 투자 자산이 높습니다. 심지어 우리하고 비슷할 것이다라고 하는 일본마저도 우리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루어왔는데, 자,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경험하지 못한 증권시장 4,000포인트 시대가 도래했죠, 드디어. 그리고 이번 정부의 목표가 주가지수 5,000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각종 정책을 통해서 지금 큰 자산의 흐름을 이쪽 자산에서 이쪽 자산으로 투자 수단을 확대하고, 또 이쪽에 문제점이 많은 부분을 오히려 이쪽에 생산적인 자산으로 옮기고자 많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죠.
저는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는 어차피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우리가 왜 자산 관리를 하고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는 내가 생산 능력이 떨어지는 노후를 대비해서 그 자산 준비를 하고 하는 건데 우리 지금 맨날 듣는 얘기죠. 뭐 늙고 났더니 집 한 채밖에 없어. 집 한 채밖에 없어. 이 얘기죠. 결국에는 이쪽 자산이 점점 물론 일순간에 가지는 않겠죠. 점점 이쪽으로 가는 과정이고 우리나라는 어쩌면 이번 정부가 이 작업을 가장 욕심내서 그리고 스피드 있게 속도감 있게 추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속에서 우리는 투자 자산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가면 갈수록 이제는 요즘은 금융공학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만큼 파생 상품들도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고요. 제가 처음에 입사할 때만 하더라도 주권시장 그러면 채권, 주식, 펀드 이 정도였습니다. 근데 퇴사할 때 보니까요. 정말 애우지를 못하겠어요. 뭐 ELS, ELF, IRP, IRA 뭐 듣도 보도 못한 영어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요. 또 그 속에서 들어가 있는 상품들은 애우지를 못해요. 나중에는 결국에는 화면을 보고 저희들도 이렇게 클릭하는 수준이지 그걸 머릿속에 다 담고 하지 못할 정도로 금융상품들이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그냥 우리가 대표적으로 채권 그리고 증권 속에 채권이 사실은 이거 그냥 우리 주식이라고 하죠. 이야기시죠. 채권, 주식, 펀드 또는 뭐 파생상품까지만 할까요? 그래도 ELF, ELS, ELF 등등의 파생상품. 증권회사에 가면 이 정도 플러스 알파, 또 미국 주식 미국 주식은 근데 오늘 저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에 가셔도 이런 상품들이 있는데 이제 은행은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원금 보장형 상품들이 꽤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채권은 회사채, 국공채 등등 해가지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고 펀드도 다 알고 계시고 파생상품 등등 뭐 다 설명하면 한줄 끝도 없습니다. 앞으로 제가 시간 될 때마다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씩 여러분들과 풀어가 보고 또 여러분들 질문도 받아보고 여러분들 궁금하신 것도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근데 오늘은 이제 제가 가장 핫한 주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 뭐니 해도 핵심이 뭐예요? 결국에 종목을 고르는 거죠. 어떤 종목에 내가 투자할지. 여러분들은 종목 선택의 기준이 무언가요? 제가 20년 동안 근무하면서 느낀 건데 소위 우리가 개미라고 하죠. 일반 투자자의 대부분이 누가 사보라고 해서 사보는 건데요. 그냥 뭐 저 친구가요. 또는 그냥 좋아 보이지 않나요? 느낌이요. 네. 주식을 가장 중요한 재테크 수단의 주식 중에 선택의 핵심이 친구 따라 강남 간다예요. 내 재산을 거는데 너무 웃긴 일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비일비재하냐면 그래서 주식이 오르면 사실은 모르고 넘어가는 데도 많아요. 매도하고 끝나요. 근데 주식을 사고 나서 주가가 떨어지면 그때야 그 회사가 뭔 회사인지를 찾아보기 시작해요. 사실은 살 때는 그 회사가 뭐 만드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사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어요. 지금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떨어지면 찾아봐요. 도대체 이 회사가 이거 만드는 회사였어? 그때서 찾아본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식을 선택할 때 이 정도는 우리가 공부하고 합시다. 자, 최근에 우리
지금 이번 정부의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PBR이라는 얘기 했죠. PBR. 자, 이게 뭐냐면 주가 자산 비율이에요. 자,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회사, 공장 땅, 그 다음에 물건 만들어 놓은 거, 모든 자산의 합시, 주식 자산의 자산 총액 합하고 같으면 1이에요. 1. 자, 우리 회사 주가가 10,000원이에요. 한 주당. 총 다 해서 시가총액이 주식이 숫자가 10,000만 주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억이에요. 우리 회사 모든 자산 가치를 다 합쳐보니까 자산도 1,000억이에요. 자, 그럼 뭐죠? 자산을 이론적으로는 자산을 모두 팔아서 주주들에게 나눠주면 똑같이 내가 10,000원에 산 게 10,000원을 받는 거거든요. 이게 PBR 1의 상태예요. 1. 근데 그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PBR이 0.5인 회사들은 그러면 자산 팔아서 오히려 그렇게 회사가 상장돼 있는데 대한민국이 그렇게 재가치를 받지 못하면 오히려 주주들에게 2만 원씩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게 바로 PBR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회사의 자산은 얼마 정도 있는지, 그래서 지금의 주가는 얼마니까 자산은 이렇게나 많이 가지고 있는 애가 왜 이렇게 낮게 거래되고 있지? 아니면 높게 거래되고 있는 거구나. 기준은 1인데 이거구나. 이 정도의 개념을 우리가 알고 가자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PER 정도까지는 알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PER은 이익 대비 주가 비율이에요. 자, 어떤 얘기냐? 제가 이 회사의 총 주식 수가 1,000만 주예요. 그냥 계산하기 쉽게 100주예요. 근데 이 회사가 1,000원을 벌었어요. 올 한 해. 열심히 노력해서요. 그러면 이 한 주당 주식으로는 얼마를 번 걸까요? 한 주당은 10원씩 벌었어요. 자, 그러면 이 회사가 증권시장에 상장이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 증권시장에 평균 PER이라는 게 있어요. 대한민국은 일반적으로 약 10 정도 합니다. 10. 10이,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인데, 자, 그러면 주가는 100원 정도에 거래되는 게 기본적으로 평균 PER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100원이 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 그러면 소위 PER이 20배인 거예요. 반대로 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 PER이 5인 거죠. PER이 낮은 거죠. 우리나라 평균 PER이 10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남북 대치 상황에서 전쟁이 발발할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회계는 조금, 그리고 어느 순간에 갑자기 최대 주주가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들을 자주 내린다. 등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평균 PER이 10보다도 못한 막 7, 8 이렇게 형성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반대로 미국이라든가 특히 요즘에 나스닥 이렇게 잘 나가는 그 시장들 보면 PER이 10을 훌쩍 넘습니다. 막 15.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5,000포인트가 무슨 아주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주가가 막 거품이 낄 정도로 막
뜨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7인 증권시장이 PER 14인 증권시장만 되더라도 그 똑같은 가치, 똑같은 이익을 가지고도 주가지수가 2,500포인트가 5,000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주식을 고를 때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를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인 이 회사 총 자산이 얼마인데 주가는 지금 얼마구나. 이 회사는 1년에 이 정도를 버는데 이 정도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구나 정도는 우리가 좀 알고 투자를 하자는 거죠. 자, 그러면 근데 이제 여기 이 얘기를 하면 이제 여기에서 고수들은 다 그럽니다. 여러분 100원에 거래되는 게 평균인데 200원에 거래된 회사가 보면 또 300원 가고 500원 가요. 경험적으로 보면 50에 거래된 회사는 주가가 안 올라요. 죽으라고 안 올라요. 자, 이거는 왜 그러느냐? 주식의 특성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주식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증권시장에 있을 때, 제가 증권회사 다닐 때, 주식은 꿈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배우고 실제 느꼈어요. 자, 저 회사가 내년에도 정확하게 10% 성장할 게 다 보여요. 누구든지 알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냥 첫눈에 뭐 1%, 2% 성장한지 알겠는데 별로 꿈이 없어요. 그러면 그 회사는 오히려 10도 못 지키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분명히 1%가 성장을 하는데 그러면 하다못해 101이라도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98, 97. 왜? 꿈이 없으니까. 반대로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근데 막 꿈이 있어요. 막 뭉글뭉글 막 꿈이 있어요. 그러면 그 회사 주식은요, 100원이 200원 가고 500원 갑니다. 자, 그래서 소위 말하는 작전 세력이 이걸 가지고 작업을 하죠. 작업을. 나쁜 의미에서. 자,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작업하는 뭐 이런 주식을 찾자가 아니에요. 제 얘기는. 기본적으로 주식은 그런 시장 속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PBR도 좀 보고 PER도 좀 보고 해서 기업의 근본을 좀 공부를 하고 우리가 투자를 하자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본은 알고 거기에 플러스 이 스토리를 같이 엮을 수 있는 회사를 찾아서 투자를 하는데, 여러분들 너무 잘 하시는 얘기.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또 계란은 오늘 아침에 넣었다가 오늘 오후에 계란 후라이 해먹는다고 꺼내서 바로 없애지 마라. 네. 철칙 2가지. 첫째, 분산 투자해라. 두 번째, 장기 투자해라. 특히 이 속에서는 이래야지 배당도 받고 이렇습니다. 배당도 받고. 아까 우리 투자 자산 중에는 부동산 자산이 있고 이렇게 금융 자산인데, 금융 자산 중에 특히 투자 자산 가장 차이난 게 뭔지 아세요? 부동산 자산은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를 내야 되고요. 반대로 투자 자산 중에 특히 주식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보유하면 반대로 배당액이 입금이 됩니다. 물론 이제 투자 자산도 그 내가 뭐 월세를 주거나 해서 이렇게 그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가지고 있으면 거기는 세금을 내야 돼요. 반대로 우리 주식 투자 자산은 가지고 있으면 배당을 줍니다. 가장 큰 차이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세 번째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이런 투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핫한 주식 투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종목을 선택할 것인가? 기본은 알고 하자. 재무제표는 한번 보자.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우리가 좀 알고 투자하자. 사람들 말만 듣고 그냥 하지 말고. 나중에 잘못되고 나서 이 회사가 이런 회사였어 하지 말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이 꿈이 있는 주식을 찾는다면 아마 여러분들 주식 투자 재테크 성공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노후도 아마 편안해지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뭐 짧은 시간에 많은 얘기를 할 수 없어서 제가 그냥 오늘 큰 그림만 얘기해 줬고요. 여러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 담아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는 하나하나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하고 이쪽 재테크 관련해서도 얘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즐거웠고요. 여러분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네, 반갑습니다.